네, MVVM 패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서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의존성 주입 필요 배경 요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예시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러 한글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한글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가지고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이제 한글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쓰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A 부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A 부품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 이제 문자열 저장 속성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 B 부품이라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 완성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완성품이니까 뭔가 이 부품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완성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A라는 저장 속성에다가 A 부품이라는 타입, 즉 여기 선언했던 요 클래스죠. 요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생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코드들에서 이런 코드들을 이미 다뤄봤어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뷰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요거 이제 A 부품 같은 거는 뭐 네트워킹 매니저 같은 거겠죠. 네트워킹 매니저를 생성해가지고 할당하는 요런 코드를 많이 보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코드에서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 C 완성품은 A 부품에 의존하는 이런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존성이 생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 C라는 완성품 코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선 A 부품에다가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드가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A 부품에서 어떤 코드들이 바뀌면 이 C 완성품까지 코드들을 바꿔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A 부품에서 이 네임이 아니고 네임 스트링으로 바꿔봤다고 해볼게요. 이 저장 속성의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이 저장 속성의 이름을 바꾸니까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C 완성품에서 이 A 부품이라는 타입의 이름을 출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이 C라는 완성품은 A라는 이 부품이라는 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이제 잠깐 코드를 다시 돌려놓고 이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또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꼭 A 부품뿐만 아니고 B 부품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B 부품으로 바꾸고 또 여기도 코드도 B 부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뭐 이게 이제 코드가 여기 이름을 출력하는 게 조금 달랐다면, 만약에 달랐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여기 있는 코드들도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코드를 바꿔도 어쨌든간 C 완성품이 또 B 부품에 의존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의존성이 생긴다, 의존적이다, 어떤 하나의 객체가 다른 객체에 의존하고 있다, 의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존성이 생기는 코드들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이런 코드들을 훨씬 더 확장성 있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확장성 있게 바꾸는 코드를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이 코드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코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의존성 주입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주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입이 뭔지,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 주입의 개념이 뭔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사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뤄봤었어요. 주입이라는 건 뭐냐면 생성자를 통해서 저장 속성을 외부에서 주입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위에 코드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저장 속성에다가 기본값을 할당을 해가지고 기본값 데이터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실제로는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었죠. 여기 뭐 위에 코드를 잠깐 보시면 굳이 생성자가 있지 않더라도 이미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할당을 하고 있으니까 생성자를 굳이 꼭 만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았었습니다. 왜냐면 기본값을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문법에서 이제 다뤘던 그런 개념에 따르자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처음부터 기본값을 할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죠.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값이 들어오고 그 외부에 있는 값을 통해서 이 저장 속성이 할당할 수 있게, 이런 게 이제 생성자의 기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제 주입의 개념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이제
person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여기 이제 보이죠? 이 생성자를 통해서 이게 보이고 실제로 여기 이제 저장 속성에 할당하고 싶은 값, 이 name이라는 저장 속성에 할당하고 싶은 값을요, 외부에서 할당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할당을 해주는 거를요, 외부에서 값을 주입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젝션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에요. 외부에서 값을 할당해 준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홍길동을 쓸 수도 있고 뭐 임꺽정을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뉴진스를 쓸 수도 있고, 외부에서 값을 주입해가지고 저장 속성에 할당을 해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입의 개념은 아주 간단했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개념이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인데, 자, 요 코드를 살짝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코드를 이제 여기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생성자를 통해서 얘를 할당을 해주도록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생성자를 통해서 A 부품 타입이라고 하고요. 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이 저장 속성에 할당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예전 코드들은 이제 잠깐 주석 처리를 해놓고, 네, 이것도 A 부품이라고 다시 바꿔놔야 되겠네요. A 부품이라고 해야지 A 부품을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할당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A 부품을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coolA라는 요 상수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일단은 요 제가 이름을 멋진 A 부품이라고 잠깐 바꿨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꾸던 말던 이제 상관이 사실 없긴 한데, 어쨌든가 이제 인스턴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는 요렇게 C 완성품을 만들 때 여기 있는 coolA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주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코드를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무언가 조금 더 다른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주입이에요, 주입. 이 외부에서 만든 객체, 외부에서 만든 요런 객체를 여기 이제 coolA에 담겨져 있겠죠? 외부에서 만든 객체를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준다, 주입을 해준다, 요런 개념이고요. 실제로 의존성 주입,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요런 코드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요거서 이제 살짝 뭔가 코드를 바꿔가지고 뭔가 의존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실제로는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일단 요거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림을 잠깐만 보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우리가 말을 하는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잠깐 이제 PPT로 돌아가가지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가 이런 거였어요. C 완성품. C 완성품의 저장 속성의 타입이 A 부품이었고요. 이 A 부품을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C 완성품은 A 부품에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은 뭐 A 부품이 없으면 C 완성품이 완성되지도 못한다, 이런 이제 코드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A 부품의 코드를 내부에서 이제 바꾸면 어쩔 수 없이 C 완성품의 코드도 막 바꿔줘야 돼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불편하고요. 한 명의 개발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개발자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코드를 수정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도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코드라는 뜻이겠죠. 어쨌든간 이런 게 이제 의존성이 이제 개선되기 전에 이제 의존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주입 요 코드를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프로토콜로 만듭니다. 프로토콜로 만들어서요, 이 프로토콜 타입, 제가 프로토콜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간 이 자격증을요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A 부품에서 이 모듈화된 부품을 채택을 하는 거죠. 이 자격증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 자격증을 정의를 할 때 이 name이라는 속성을 가질 거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name이라는 이런 속성을 가질 거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런 모듈화된 부품을 채택을 하는 거죠. A라는 부품에서도 채택을 하고요. B라는 부품에서도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 프로토콜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면 모듈화가 가능해지고요. 확장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코드를 볼게요. 쿨한 이 완성품. 아까는 C 완성품이라고 만들었었는데 네, 제가 일부러 요거를 이제 이름을 쿨하게 조금 더 멋지게 이제 완성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멋진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자, 여기는 아까는 여기는 A 부품이었었는데 이 A 부품 타입이 아니고요. 여기는 모듈화된 부품. 즉 프로토콜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프로토콜로 타입을 선언을 해주면 이 프로토콜, 이 자격증을 채택한 모든 타입들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도 A 부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A 부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또는 뭐 B 부품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네,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듈화된 부품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타입들을 다 주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존성 주입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가 쿨해지는지를 이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죠. 네, A 부품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기 이제 상수에 담았습니다. B 부품 인스턴스를 만들고 상수에 담았어요. 그리고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렇게 주입할 수 있죠. 모듈화된 A를 주입할 수도 있고요. 모듈화된 B를 주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한번 이거 생성자를 한번 실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생성자를 제가 이제 만들었고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A 부품이나 B 부품이라고 뜨는 게 아니고요. 모듈화된 부품이라고 뜹니다. 즉 프로토콜 타입으로 떠요. 프로토콜 타입으로 뜨니까 이 프로토콜, 모듈화된 부품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한 A 부품도 할당할 수 있고 B 부품도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듈화된 A를 할당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모듈화된 B를 할당할 수도 있죠. A랑 B랑 서로 다른 부품 타입이지만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장적인 코드가 된다는 거죠. 원래 이 프로토콜이라는 거, 이 자격증이라는 거에 장점이 뭐냐면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쓸 수 있잖아요.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쓸 수 있고 이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을 채택한 모든 여러 가지 타입들이 다 그 뭐 변수나 상수, 저장 속성 이런 거에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로토콜이 모듈화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물론 이제 뭐 생성하자마자 주입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생성하자마자 여기 이제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여기서 이제 A 부품을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 상수에 담아놓고 상수에다가 담는 코드를 보여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성하자마자 인스턴스를 생성하자마자 그냥 할당하는 코드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 물론 B 부품 인스턴스를 이렇게 생성하자마자 할당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코드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존성 주입의 개념입니다. 주입은 하되 프로토콜 타입으로 주입을 해서 여러 가지 코드를 확장할 수 있게 만든다. 뭐 요게 이제 의존성 주입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코드를 개선하기 전에는 C 완성품이요 A라는 부품에 의존적이었었습니다. C 완성품이 이렇게 의존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조금 바꿔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듈화된 부품, 즉 프로토콜 타입을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는 거죠. 외부에서 주입을 할 수 있게 만드니까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A 부품도 할당할 수가 있고 B 부품도 할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를 보시면 완전히 비교가 되는데 지금 아까는 C 완성품이 A에 의존하고 있었죠. A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 그림이 화살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A 부품이 프로토콜에 의존합니다. B 부품이 프로토콜에 의존해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활용하니까 모듈화가 된 거고 코드의 확장성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선시킨 의존성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요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의존 관계의 역전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이론적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존성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객체 사이에 의존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해요. 의존성이라는 거는 C라는 완성품이 A라는
부품에 의존한다.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주입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나 객체 이런 거를 생성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넣어준다, 할당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의존성 주입,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놓으면요. 조금 사실은 뜻이 조금 달라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서 이 의존성 주입을 표현을 할 때 사실은 그냥 의존성이 아니고 개선된 의존성이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의존성을 주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기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프로토콜을 통해서 의존성을 개선해 준 다음에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실제 이 의존성 주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의존성 주입 같은 거를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결합도를 느슨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존 관계를 역전시키고 뭔가 단일 책임 원칙을 따르도록 만든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발견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 의존성 주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고 여러 코드를 보시면 실제로는 단순한 의존성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의존을 했었는데 그거를 프로토콜로 바꿔서 기존의 의존성을 개선된 의존성으로 바꾸고 그 개선된 의존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거를 의존성 주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의존성 주입이라는 거는 기존의 의존성을 개선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C 완성품이 A 부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조금 바꿔서 프로토콜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고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기존의 의존성을 개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나 어떤 데이터 값을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장점들이 생기죠. 코드 재활용성이 높아집니다. 확장성이 당연히 생겨요. 왜냐면 이제 재활용성이나 확장성은 사실은 이제 프로토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사실은 이제 델리게이트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에 있는 핵심이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을 가지고 만듦을 통해서 사실은 확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코드를 여러 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거랑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존성 주입의 방식으로 여러 코드를 작성을 해 놓으면 유지 보수도 쉬워지고 뭐 물론 이 수업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뭔가 이제 테스트 가능한 그런 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5대 원칙에서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DIP라는 뭐 요런 원칙이 있는데 의존 관계 역전 원칙 뭐 요런 원칙이 있는데 의존 관계를 분리시켜야 된다. 어떤 객체가 어떤 다른 객체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 의존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것이 추상화된 것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코드가 좋은 코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만들어드린 코드를 살짝만 보시면 실제로 의존성 주입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의존성 주입의 개념을 아셔야 좀 MVVM 패턴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그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